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비롯해 각종 암호화폐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해요. 어, 이더리움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남겼던 게 이제 여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시점에 우리는 그간의 하락 추세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 지수이동 평균선, 이 빨간색이 지수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실제로 5월 27일 이후로 지수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수이동 평균선 관련해서 매매를 할 때 50일 지수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거기다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5월 27일 이후로 최초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수 강세 시장으로 한번 추세 전환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은 매수 강세 시장으로 돌아서진 않았고 다시 한번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형태예요. 사실은 이 61.8%, 그러니까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61.8%를 지켜주고 올라갔을 때 목표가는 161.8%에 대한 매물대 구간까지 노려보려고 이제 관련해서 영상 분석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61.8%에 대한 지지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인 100불 약 78.6%에 대한 되돌림 비율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경우에는 127.2%에 대한 상승, 즉 181달러 정도에 대한 상승까지는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가갔을 때 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 100불부터 분할 매수를 80불까지 한 3차례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파동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80불을 깨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100불부터 80불 사이에 이제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파동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더리움이라는 기술이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역시나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 전략을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자산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면 이와 같은 매수 방법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는 오늘이 화요일부터 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정도까지 흐름을 보면서 한번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100불에서 83불 사이 정도에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그렇지 않고 여기서 즉각적으로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100불에서 83불 정도로 조정이 들어올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내일이나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일단은 추격해서 매수하지는 않고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현재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굳이 찾자면 일단 그간 쭉 하락해오던 사이클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제 양온 구름대가 슬슬 이제 형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온 구름대를 다시 한번 상승 이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더리움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담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정이 길게 나오더라도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더라도 현재 이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장기 보유를 하려고 매매를 하시는 분이 많을 거고 이미 이 개미 중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갔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시장을 흔들긴 하겠지만 실제로 더 이상 이제 물량이 의도한 물량이 더 이상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작업도 이제 큰 의미를 이제 가지지 못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지금 정도의 구간에서 뭐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충분히 자전거래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추측이거든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OTC 시장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장외 시장은 계속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뭐 이제 그 골드만삭스 자회사 서클에서 폴로닉스와 함께 제공하는 OTC 시장도 약 20조 원 정도의 런칭 이후에는 거래량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고 크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는데도 OTC 시장이 만약에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뭔가 이면에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뭐 가격이 뭐 좀 하락을 해서 좀 기분은 좋진 않죠. 뭐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은 좋지 않을 텐데 그냥 이제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차피 뭐 예전처럼 하루 1시간 뭐 이렇게 해서 단타를 쳐서 수익을 내기에는 이제 점점 어려운 시장이 될 거예요. 이제 심리 싸움이 과거보다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마음을 잘 추스려야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 비록 실패할지라도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 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지라도 저는 꼭 그게 100% 실패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제가 약 한 2년에서 3년간 각종 자산을 매매하면서 느낀 게 어느 순간에는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어느 순간은 많이 잃을 때도 있는데 이 벌 때는 계속해서 벌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시장이 다운이 돼서 주식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다 다운이 돼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극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때에는 본전만 지켜도 돈을 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이러한 자산 시장에서 돈을 잃기도 하고 벌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이 시장 안에서 살아만 남는다면 기회는 다시 언젠간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낸다는 생각보다는 이 시장을 어떻게 잘 살아남을까라는 예? 그런 마인드로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섣불은 단기 매매보다는 지금은 좋은 자리를 잡으면 좀 장기적으로 관점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뭐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만 간단하게 분석해 드렸을 때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 78.6%, 약 100불, 뭐 하나로는 약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니까 10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만 원에서 뭐 9만 5천 원 사이, 이 사이에서 이제 적절하게 분할 매수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파동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다가가시는 분은 이 저점을 83불을 이탈할 경우에는 이때 매집했던 물량을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일단은 차트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지수이동 평균선은 이렇게 수렴 구간을 걸치기 때문에 아마 방향성만 만들어진다면 매수세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최근에 차트 보면 이게 정말 오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분위기는 안 좋긴 한데 너무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계속 내릴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현재 그간 많이 내려왔기도 했고 이더리움의 가치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면 좀 긍정적인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생각도 가져보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런 자리 잡아서 매매하신 분들은 좀 손해가 나셨더라도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되돌림 78.6%에 대한 되돌림 비율부터 분할 매수해서 예, 올라가는 파동에 180불 정도까지 청산을 목표로 하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시는 전략을 쓰셔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 관점에서는 현재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 뭐 뇌피설을 하나, 그러니까 뇌피설이라기보다는 뭐 사실이죠. 이제 이더리움 지갑 보유 현황인데 이제 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더리움이 뭐 이제 뭐 거래소에 많이 이렇게 지갑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 랭킹 26번에 있는 VB라는 이제 지갑이 약 35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비탈릭 부테린 지갑 주소예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물론 이제 비탈릭 부테린 혼자 개발하는 건 아니고 뭐 재단이 잘 되어 있고 관련돼서 이더리움 관련돼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유수한 개발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 비탈릭 부테린이 35만 개의 이더를 가지고 있지만 예, 이분은 240만 원일 때도 이더리움을 매매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소소하게 지갑 이동이 있었던 거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니 이더리움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후원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어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큰 이더리움을 매매한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시세 차익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단순히 투자자라는 관점 말고 우리가 좀 사업을 한다는 사업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이분보다 우리는 적은 양의 이더를 보유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분도 이더리움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예, 이걸 보유하고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더리움을 초기에 개발을 하기도 했고 현재도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데 약간 이걸로 단순히 단기 매매를 노리기보다는 예,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끌고 나간다는 뭐 책임감이나 소명감도 있을 거예요. 저희 역시도 작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거나 매매를 해보는 건 좀 어떨까 싶어요. 최소한 비탈릭 만약에 이더리움이 정말로 실패한 프로젝트로 돼 버린다면 최소한 이분보다는 우리가 잃는 거는 더 적겠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추천을 해요. 내가 뭐 이더리움을 예를 들면 이더리움 매매를 해요.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더리움 관련된 프로젝트 개발자라고 생각하고 이더리움과 관심과 믿음을 가져라. 그게 어렵다면 처음부터 매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저 역시도 오늘 이더리움 가격이 11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는 걸 보고 예, 속상하죠. 속이 안 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연 믿음이나 신뢰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가격의 변동폭이 있을 때 과연 견디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저 역시도 어려운데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잘 될 때 혹은 안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안 될 때를 예를 들어보면 안 된다고 그 사업 바로 접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실패하겠죠. 그리고 잘 된다고 그 사업 내다 팔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면 오히려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오늘은 뭐 사실 차트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형태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많지는 않지만 현재 이더리움 상황은 그러니까 가격은 사실 이더리움이 240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였지만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더리움 지갑 증가율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지갑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된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잘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채굴자는 뭐 특정 마이닝 풀에 많은 채굴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채굴을 떠나서 그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노드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독일, 싱가포르, 네덜란드, 중국, 프랑스, 재팬, 영국, 한국, 그리스와 같이 잘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어요. 현재도 발전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특정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아마 많은 상용화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나오지 않을까. 현재처럼 뭐 큰 의미 없는 이제 DApp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단계를 좀 거치면 또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어려울 때 해서 확실해질 때 판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말로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한 시장에 매수할 수 있는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두들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조금 우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 견뎌내면 또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점선으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그간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해서 약 1,400불을 찍고 현재는 103불 정도의 가격이 비트파이낸스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제 올해가 좀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의 시장 흐름으로 봐선 단기적으로 뭐 이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28일 이 사이클 안에서 뭔가 변곡점인 형태를 만들어 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해봅니다. 뭐 사이클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뭐 이와 같이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한번 깊게 조정을 주고 뭐 상승을 할지, 아니면 오히려 생각보다 길게 2020년까지 횡보를 할지, 사실 그거는 잘 모르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IT 관련 서비스의 특징상 이 사이클이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20년, 2019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방향성이 많이 결정이 되고, 특정 부분은 제도화도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사실 그 CBOE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그 제시한 비트코인 ETF가 스스로 철회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월 말에 발표가 날 거라서 이게 또 거절이 되면 아마 시장이 많이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요소는 이미 사라져 버린 상태고, 2월 28일경에 이제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있는데, 그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중단을 할 거고요. 예,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